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2022년 미국 해군 제독이 기자회견장에서 단언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로서 저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웃었습니다. 10년은 걸릴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손 벌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외교적 압박, 기술 봉쇄, 부품 수출 통제, 한국이 핵잠수함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진수식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잠수함이 태극기와 함께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보다 3년이나 빨리.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성능이었습니다. 소음 수준, 자망 깊이, 작전 반경. 일부 기술은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였고 그날 아침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이 방금 핵잠수함 독자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 완성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농담하는 건가?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단 6개국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것도 수십 년의 기술 축적 끝에 이룬 결과였습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펜타곤의 상황실에는 국방부, CIA,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스크린에 떠올랐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CIA 분석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독자적 핵잠수함 개발은 최소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형 원자로 기술은 그들이 보유하지 못한 핵심 기술입니다. 국무부 관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해고산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핵잠수함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저는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첫째, 한국에게는 우리의 해고산이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이것은 영내 안보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을 설득하십시오. 일주일 후,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미국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차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사님,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우리의 국방력 증강은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다음 날 한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7위권 조선 강국이며 원자력 기술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워싱턴 포스트는 동북아 군비 경쟁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극히 제한된 국가만이 보유한 전략 무기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신중해야 합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 핵잠수함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 CEO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027년까지 1호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핵심 기술을 국산화할 것입니다. 2027년, 5년 안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최초 핵잠수함 개발에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한국이 5년 만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현실을 직시할 것이다. 그들의 야심은 기술의 벽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상이 완전히 빗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2022년 여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수단부터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국무부, 상무부와 합동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상무부 관료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특수 강판, 고압 펌프, 정밀 제어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리십시오. 한국이 핵잠수함 관련 부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CIA 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한 뒤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은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재래식과 핵추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소형 원자로 기술은 그들이 절대 독자 개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잠수함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5년간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10조 원?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가격이 3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개발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조선소가 핵잠수함 전용 건조 시설을 짓기 시작했고 전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사업단에 합류했습니다. 그해 가을, 제게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이 소형 원자로 설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개발했다는 소형 원자로 설계도가 공개된 것입니다. 물론 핵심 부분은 기밀이었지만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CIA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설계와 실제 제작은 다릅니다. 그들은 분명 어디선가 막힐 것입니다. 저는 즉시 동맹국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우리는 한국에게 핵잠수함 관련 어떤 기술도 이전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우리도 한국의 요청을 거절하겠습니다. 2023년 초 우리는 한국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한미동맹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해구산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국 국방부 장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장관님,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 우리에겐 비대칭 전력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구매하십시오. 우리가 판매를 고려할 수도. 한국 장관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직접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손으로.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분노한 표정으로 귀국했고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듣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품 수출 통제를 넘어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직접 방해해야 한다고. 우리는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 중인지,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해 봄, 한국에서 또 다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형 고성능 특수강 개발 성공. 미국이 수출을 막았던 바로 그 소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대안을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CIA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은 우리가 막을 때마다 자체 개발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봉쇄를 예상하고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핵심 기술에서 막힐 겁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2023년 여름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1호함의 용골 거치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용골 거치식, 즉 본격적인 건조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벌써요? 계획 발표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CIA 분석관이 위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 내부, 특별히 지어진 비밀 건조시설 안에서 거대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고위 관료들이 모였고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진행 속도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잠수함 설계부터 용골 거치까지 최소 5년은 걸립니다. 한국은 1년 만에 해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기술을 넘긴 겁니까? 중국? 러시아? 아닙니다. 첩보에 따르면 순수하게 독자 개발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영내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 주부터 우리는 국제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주요 언론사들의 한국 핵잠수함 우려를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핵잠수함,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제안보 전문가들의 우려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순수한 자위권 차원입니다. 핵무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도 보유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문제 삼습니까? 한국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간섭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갑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우리를 무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추진용 소형 원자로 육상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설계에서 시험까지 이렇게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미국 해군 핵추진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그 기술을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들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과의 비공개 회담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한국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한미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진정한 동맹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안보? 우리의 해고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서울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정말 해고산을 펼쳐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즉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은 우리 손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주권국가의 권리 아닙니까?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막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 그리고 그해 여름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1호함의 선체 조립이 70%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5년에 진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2024년 가을,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펜타곤 최고 위급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단 6명, 국방장관, CIA 국장,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핵심 인사들 뿐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멈출 수 없다면 최소한 지연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CIA 국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사업단의 핵심 과학자 명단입니다. 27명. 이들만 없으면 프로그램은 최소 2년은 지연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유입니다. 이들에게 미국 연구소 자리를 제안합니다. 최고 대우로. 한국보다 배 이상의 연봉과 최첨단 연구 환경을.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에 대한 사이버 정보 수집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달부터 한국 핵심 과학자들에게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 미국 대학의 초청 강연, 연구 협력 제안.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7명 중 단 한 명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해 겨울, 더 강력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최후 통첩에 가까웠습니다. 청와대 회담장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한미방산 협력 전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협박으로 들립니다. 동맹국에게 협박을 하십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한국의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F-355 전투기, 이 모든 것이 미국 기술입니다. 우리의 협력 없이 한국 국방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무기를 국산화하겠습니다. 핵잠수함처럼. 회담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서는 겁니다. 장관님, 7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어른입니다.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미국의 부당한 압박을 비판했고 한국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우리도 주권국가다. 미국이 뭔데 간섭하나. 여론조사 결과 83%가 핵잠수함 개발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우리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 국민을 단결시켰습니다. 2025년 초 저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입니까? 프랑스마저 우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너무 억누르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신뢰할 만한 민주국가입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주 한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1호함, 5월 진수 예정. 진수식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보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외교, 경제, 기술 봉쇄, 심지어 회유와 정보 수집까지.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2025년 4월, 저는 백악관으로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핵잠수함 진수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저만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95%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막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사적 옵션은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맹국의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 말입니까? CIA 국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그것은 동맹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전략 거점입니다. 한국을 잃으면 중국 봉쇄선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각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허가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무장관이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 한국 하나 못 막았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미 비웃고 있습니다. 제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각하,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하버드, MIT 교수들도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는 것이 미국의 위신에 덜 해롭습니다.
대통령은 길게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국방장관, 한국 대사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협상하십시오. 우리가 승인하는 대신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보십시오. 일주일 후 비밀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외곽의 비공개 장소였습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인? 장관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승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만들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환영합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 장관은 계속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막은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고 기술적으로는 일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음 수준입니다. 우리 잠수함의 소음은 미국의 버지니아급보다 낮습니다. 또한 우리는 AIP와 원자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리를 넘어섰다는 말입니까? 한국 장관이 마무리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미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협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한국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4월 말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인정합니다. 이는 한국의 자위권 차원이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승인한다도 아니고 허가한다도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한국의 굴복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헤게모니의 균열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졌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외교로도 경제 압박으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한국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핵잠수함 2호함, 3호함 계획이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5년 내에 6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제 반응이었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폴란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것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한 명은 안중근함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주 국방의 시대를 엽니다. 이 잠수함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긴급 분석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장 98m, 배수량 4,500톤급, 최대 자망 깊이 600m, 최고 속력 수중 33노트, 소음 수준 100데시벨 이하로 추정.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보다 우수.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소형 원자로와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핵잠수함. 이론적으로 무제한 작전 지속 시간과 극저소음 운용 가능. 미 해군도 개발 시도했으나 기술적 난관으로 포기한 방식.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구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주 국제방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오커스 협정보다 한국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협정이었고 그 핵심이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호주 대사를 긴급 면담했습니다. 대사님, 호주는 우리의 오랜 동맹국 아닙니까? 왜 한국을 선택하십니까? 호주 대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은 1척당 30억 달러이고 인도까지 15년 걸립니다. 한국은 20억 달러에 7년 안에 인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성능도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기술도 이전해주고 공동 개발도 제안합니다. 미국은 항상 우리를 종속관계로 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호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폴란드도 움직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합니다. 나토 국가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동북아 군사 균형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일본이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동북아 군비 경쟁이 현실화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CIA의 일본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는데 일본이 없는 것은 굴욕이라는 인식 확산, 우익 정치인들 핵잠수함 개발 주장 강화, 우리가 막으려던 도미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발점은 우리가 막으려다 오히려 부추긴 한국이었습니다. 6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2호함 건조에 착수했고 3호함과 4호함도 동시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은 2030년까지 8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 수준입니다. 한국이 세계 5대 해군 강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더 강해졌고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동맹국을 억누르려 한 것이 과연 미국의 이익이었을까? 그날 밤 하버드 교수 한 명이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막으려다 스스로를 약화시켰다. 진정한 동맹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교훈을 너무 늦게 배웠다. 저는 그 기고문을 프린트해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큰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2025년 7월,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저명한 국제관계학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 국방부의 극비 문서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문서, 그것은 우리의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펜타곤 극비 회의록. 참석자 국방장관, CIA 국장, 국무부 차관, 국가안보보좌관. 제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교수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독립저지 전략. 국방장관 발언.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국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연간 50억 달러 방산 수출 손실을 의미한다. 방안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유가 폭로된 것입니다.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다른 동맹국들도 따라할 것이다. 미국의 기술 헤게모니가 무너진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핵 확산과 군비 경쟁을 우려한다고 발표하라. 진짜 이유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이었다니. 교수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2023년 6월 한국 핵심 과학자 회유 작전 계획서. 5천만 달러 예산 목표. 한국 핵잠수함 사업단 27명의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빼온다. 2024년 9월 한국 방산업체 사이버 정보 수집 작전 보고서. 수집된 기술 정보 3,200건.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우리의 치졸한 방해 공작, 동맹국을 상대로 한 첩보 활동,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술 봉쇄. 워싱턴 포스트가 즉시 특종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동맹국 한국의 발목 잡았다. 마이너스 안보가 아닌 경제적 이익 때문. 뉴욕타임스도 뒤따랐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반대. 진짜 이유는 방산 시장 독점. 국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BBC는 미국의 이중잣대를 비판했고 알자지라는 제국의 오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MIT 교수 53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해롭다.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증인석에 앉았고 야당 의원이 추궁했습니다. 장관, 우리가 한국을 막은 이유가 정말 안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까? 국방장관은 땀을 흘리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청문회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주 더 결정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직 CIA 요원이 양심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핵잠수함 사업단을 사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과학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했고
연구소에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내부 문서까지 공개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서버 해킹 시도 기록, 과학자 동선 추적 보고서, 회유 공작 예산 집행 내역. 한국 정부가 공식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첩보 활동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공식 해명을 요구합니다. 백악관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과도한 조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유감이 아니라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졸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하버드 교수가 또 다른 분석 기고문을 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이라면 함께 강해지는 것을 기뻐해야 했다.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종속 변수로 취급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방해는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미국이 막은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고 결과적으로 미국보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다. 만약 미국이 처음부터 협력했다면 지금쯤 양국 모두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국방부 관료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였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조용히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사과하시려고요?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한 모든 것들입니다. 기술 봉쇄, 외교 압박, 심지어 첩보 활동까지. 저는 그 모든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 미국이 우리를 막으려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막을 모든 부품 목록을 예상하고 미리 국산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방해를 예상하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노요? 물론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결심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차관보님, 사실 미국의 방해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쉽게 허락했다면 우리는 미국 기술에 의존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독자 개발했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기술을 얻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방해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장관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가면 됩니다. 진정한 동맹으로. 그날 저녁, 저는 한국 핵잠수함 안중근함을 직접 견학했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안내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경이로웠습니다. 최첨단 제어 시스템, 조용한 원자로실, 그리고 승무원들의 자부심 가득한 표정. 차관보님, 이 잠수함의 모든 부품이 한국산입니다. 볼트 하나까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완벽한 독자 개발을 이룬 것입니다. 귀국 후 저는 의회 청문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이 아니라 고발자로서였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미국이 한국에게 저지른 잘못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동기, 경제적 이익, 기술 독점 욕심. 청문회장은 조용했고 의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후 몇 달간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이제는 평등한 동맹으로 함께 갑시다. 2025년 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과 미국의 작전 경험을 결합한 공동훈련을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안이 있습니다. 차세대 무인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해 겨울,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방산 수출 5위권에 진입한 것입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노르웨이, 10여 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방산 업계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쟁이라고, 독점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2026년 한국 핵잠수함 2호함 진수식에 미국 해군 제독이 공식 참석했습니다. 그는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7대 핵잠수함 보유국이자 군사기술 강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합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중견 국가가 어떻게 군사적 자율성을 획득하는지 보여준 역사적 사례다. 한국은 이제 세계 최상위권 군사 강국이다. 저는 지금 은퇴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국제관계학 강의에서 저는 항상 한국 사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동맹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그리고 아픈 대가를 치르며 작년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 해군 기지에서 안중근함이 태평양 훈련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옆에는 미국 핵잠수함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평등한 동맹. 이것이 우리가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 독립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